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합니다.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대희 총리 내정자 검사 출신이죠. 어떤 사람이고 네.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언론의 평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강골이다 이런 평이 일반적입니다.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검 중수부장을 띄웠죠. 2003년에 이른바 차떼기 사건 수사, 그다음에 노무현 대선 자금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 이 강골 이미지를 표상하는 걸로 이해를 들고 있는데 예. 이 점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를 연결을 시키면 어느 정도의 해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새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느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 행정혁신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런 점에서 공직사회의 동요가 상당히 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직사회에 스며 있는 이른바 적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일수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또 깔려 있는 것인데 네네. 관련해서 안대희 내정자 본인이 좀 전에 뭐라고 밝혔냐면 자신을 기용한 것은 적폐를 일수하라는 뜻으로 자기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 언급은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또 국가안전처도 사실 모든 부처에게 필요한 총동원령도 데리고 막 이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안전처, 그러니까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둘 다가 사실은 관료 사회를 꽉 장악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장악력, 또 검사 출신으로서의 강골 이미지 이런 걸 샀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네. 예.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안보실장 결국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손발은 잘라내고 머리는 남겼다. 이렇게 봐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가지고 유보가 됐었던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이반된 민심을 다잡기 위한 경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장수 실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해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으니까 예. 경질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사람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약간 성격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와 손발로 비유를 했는데 예. 김기춘 비서실장은 언제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무적 정치적 조언을 하고 보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남재준 원장과 김장수 실장은 일정한 자기 영역에서 자기 파트를 가지고 일을 해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기조나 국정 방향에 있어서 크게 바꿀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머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국정 방향이나 국정 기조는 자신의 정치 철학, 정치적 판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을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정 기조나 국정 방향의 대폭 변화는 사실상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강골 총리를 기용함으로써 공직사회를 다시 한번 다잡고 적폐 해소 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각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집행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안대희 총리 내정자 간의 일정한 영역 분할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방금 영역 분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김기춘 실장이 워낙 왕 실장 이런 식으로 불리기 때문에 네. 혹시 안대희 총리가 김기춘 실장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바로미터가 아마도 네. 이 안대희 총리 내정자라는 꼬리표를 만약에 뗀다면 국무위원 재청권 이런 것들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줄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개각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포진되는가를 보면은 예. 역으로 추적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안대희 총리의 작품인지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인지는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아하. 바로 그 점에서 예. 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안대희 총리 간의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중첩이고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냐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 첫 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제가 볼 때는 내각 개편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직 뚜껑이 안 열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국무위원 인사권은 100% 대통령이 독점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그 집권한 다음에 총리에게 제청권을 뭐 일정하게는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3배수 추천 아닙니까? 이전에. 총리에게 3배수 추천을 준다면 실제로 내심으로 어떤 사람을 장관을 시키겠다고 낙점을 해놓고 나머지 두 사람은 말 그대로 격까지 들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안대희 총리가 나의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지금 행사되고 있고 관철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대희 총리가 뭐 강골인데다가 또 일각에서는 뭐 정치적 야심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혹시 대통령과 충돌하는 모양새 같은 게 또 나오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좀 성급하긴 하지만 나오던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2012년 대선 캠프 때의 어떤 일을 환기를 하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선 캠프 때와 그 총리가 되는 거와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 캠프 때 같은 경우는 같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일정한 동지적 관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치쇄신 특임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거기서 자신의 자율성도 일정하게는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총리가 되면은 그것은 수직 관계에 있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과연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 치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내정 상황에서 너무 또 많이 앞서 또 예단한 것도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